길거리를 지배한 축구복 패션, 블로코어라고 하죠. 처음에는 형형색색의 축구복 디자인이 다양한 색상을 배합한 컬러블럭, 줄여서 블로코어인가 했는데 맨 처음 블로코어라는 말을 사용한 건 브랜든 헌틀리라는 틱토커예요. 2021년 축구복과 청바지, 삼바를 매치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2022년을 타격할 패션이라는 캡션을 달았는데 얼추 맞은 것 같죠? 그리고 이 블록, 남정네, 녀석, 쉽게 말하면 새끼라는 뜻의 슬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코어, 이 부분이 참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하드코어, 놈코어의 준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번 영상에서 사용될 블록코어라는 말은 남정네 중심의 옷차림, 축구복 패션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기로 할게요. 암튼 블록코어, 이 남정네 룩은 어떻게 길거리를 점령했을까요? 유니폼 패션의 시작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맨시티의 팬으로 유명한 오아시스가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죠. Hello, boys and girls. Hi, Neo. You look like trouble, don't you? We've got to have a chat then. Right, who wants to go first? Me. Go on. Who's your favourite Premier League player? Because mine's Paul Pogba. Sergio Aguero. I was actually going to give you Sergio Aguero, a hat-trick hero. Thanks, man. Go on, lad. I support Man United. They're rubbish. I support Manchester City. Someone told me you were nice kids. We're evil kids. You are evil kids. You lost against Liverpool. My Yeah, mum no, is rub it in in, mate. Manchester. Can we edit that bit out? We support Manchester. So don't You say that. Wow, this is a nightmare.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도 야발이 없는 오아시스의 대히트와 함께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축구 유니폼이 경기장 밖으로 빠져나와 길거리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축구종가 영국에서는 축구가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일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돌잡이 하는 것처럼 응원하는 구단을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죠? 톰 하디와 톰 홀랜드는 토트넘, 두알리파와 다니엘 크레이그는 리버풀, 고든 램지는 첼시를 응원하고 심지어 영국 여왕까지도 아스날의 팬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유럽 축구, 특히 영국 축구가 더 이상 영국만의 즐길 거리가 아니게 되면서 축구 유니폼 패션은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어요. 축구 유니폼을 입는 그들은 클럽, 선수들과 이어진 소속감, 지지 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축구 문화가 패션 피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영향력이 이렇게 컸었나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저 운동복이었을 뿐인 축구 유니폼을 이건 안 되겠었는지 1987년 프랑스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가 먼저 축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내비쳐요. 축구 황제, 전무후무한 월드컵 3회 우승에 빛나는 펠레를 자신이 디자인한 옷의 모델로 사용한 거죠. 1993년에는 자신의 컬렉션에 축구화가 생각나는 구두를 런웨이에 올리기도 하고요. 비슷한 시기 바다 건너 이웃나라 영국에서는 최초의 축구 스타가 탄생합니다. 데이비드 베컴이요. 잠깐만, 반박은 잠깐 넣어두고 들어보세요. 베컴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축구 스타니까요. 잘생긴 외모, 헤어스타일, 패션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까지도 연일 화제였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영국의 국민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의 빅토리아, 지금으로 치면 카리나 정도 되겠죠? Recently engaged, right? Yeah, Everything going okay with that? really well, thank you. Now, is this an exciting time for you with the World Cup and everything going on? Not really, I mean, I'm not as into it, not really. Mel C's the one who's into the football. I mean, I watch it just to see him. 이런 빅토리아와 결혼에 꼴이 나면서 90년대 중반 프리미어리그가 중계권을 전 세계로 팔기 시작하고 베컴이 소속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절정의 시기를 맞으면서 베컴은 축구 커리어와 스타성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월드스타가 됐어요. 이렇게 패션과 축구의 가교가 된 베컴. 베컴 이후로 축구 선수들은 스타가 될 수 있었고 경기력 외에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됐죠. 아직도 전설로 회자되는 스웨덴 축구 스타 융베리의 CK 속옷 화보, 베컴의 뒤를 이어 현재까지 최고의 축구 슈퍼스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호날두 등 축구 선수들은 이제 필드 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해요. 현재 다시 유벤투스 소속인 포그바가 2016년 당시 소속팀이었던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이적할 때 아디다스의 캠페인에서 축구 스타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축구 선수로서의 모습 대신 자신의 간지를 뽐내며 연신 춤만 춰댑니다. 물론 축구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고요.
Look man, I'm the one they all fear. I was the man of the year last year. Now I'm the man of the year for the second year straight. Like nobody don't compare. And now I'm sitting on the top and I'm looking straight down. Like hold on, is anybody there? Shut down Malia, shut down Iceland. Oh my god, this not fair. Look man, I was on the roads when Dizzy Ming stop that. You're not a bad boy, stop that. Paintings on my WhatsApp. Yeah, they love when I drop that. I put my city on my shoulders. You ain't cold, I'm cold, I'm the coldest. Got my Adidas crepes on my knee, go top. You can't get this yet, man, I'm jokers. Yeah, look, I made a tune with Nick Jonas. They said I sold out, that's bogus. I do a fire in the park, 3 million views. Now it's album time when I focus. Kill 'em with a Stayman sound, Stayman flow, Stayman down. 이렇게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들,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킷 스폰서들, 심지어는 국가대표팀들도 축구 문화를 이용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도하죠. 이 선빵을 날린 건 나이키예요. 1972년부터 2010년까지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제작했던 아디다스는 업계 1인자 나이키에게 프랑스의 킷 스폰서를 빼앗기는데요. 2011년부터 나이키와 프랑스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나갑니다. 미국에 청바지가 있다면 프랑스엔 마리니에르가 있다. 가브리엘 샤넬이 시작해 피카소가 아이콘으로 만들고 장폴 고티에가 전 세계에 알린 프랑스의 마리니에르. 프랑스 해군에게서 영감을 받아 태어난 이 마리니에르 룩의 아이코닉한 가로줄 무늬를 프랑스 어웨이 킷에 녹여내요. 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의 사진 촬영은 칼 라거펠트가 맡았고요. 프랑스와 나이키의 움직임은 유니폼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윈드러너, 디스트로이어 등 패션 피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이키의 라이프스타일 라인, 나이키 스포츠웨어, NSW와 함께 의류 컬렉션을 런칭했고, 그들의 예상대로 NSW, FFF 의류 제품들은 메가 히트를 기록합니다.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축구 유니폼이 패션에 스며들기 시작했는데요. 블랙의 미학을 담은 요지 야마모토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서드킷 콜라보레이션을 발표하며 나이키의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해요. 유니폼 구매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요지 야마모토의 시그니처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은 1400개 한정 발매로 이건 매물이라도 있기나 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패션의 터치를 맛본 축구 클럽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그들의 유니폼을 패션에 듬뿍 적십니다. 아디다스의 질세라 나이키도 1989년부터 계속된 파리 생제르맹과의 기나긴 협력 관계에 날개를 달아요. 2018년부터 PSG의 유니폼에 에어조던의 점프맨 로고가 한켠에 자리 잡으면서 한순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구단이 된 거죠. 나이키와 프랑스의 협업 컬렉션처럼 멋쟁이들이 안 사고는 못 참을 컬렉션들도 발표했고요. 다음 해에는 아디다스가 유벤투스와 팔라스의 협업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멍군을 외칩니다. 이후 우후죽순 나오는 축구 유니폼과 패션 브랜드들의 협업, 이런 유니폼들의 디자인 경쟁은 패션 선도부장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이게 된다는 걸 안 클럽들은 패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돼요. 비슷한 시기 패션 브랜드에게도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시작은 축구종과 영국의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팔라스에서부터예요. 영국 거리 문화의 근간을 형성하는 축구에 더해 축구 선수 아버지를 둔 팔라스의 창립자 레프 탄주, 그들이 보고 자란 젊고 반항적인 문화에서 축구는 빠질 수 없었죠. 거리 문화 특유의 거칠고 독특한 무드를 바탕으로 성장하던 팔라스는 2012년 엄브로와의 콜라보레이션에서 그들의 축구 사랑을 제대로 보여줬어요. just used to like do our own thing. We just used to like all that sort of thing. We just used to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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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는 고샤 루브친스키가 나타나요. 1984년 소련 태생인 고샤. 지난 발렌시아가 영상에서도 뎀나를 소개했을 때 한번 얘기했었죠. 공산국가 소련에서는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었어야 했어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소련은 대표팀 유니폼을 아디다스로 채택했지만 서구 자본주의 기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아디다스의 3선에서 한 줄을 떼 두 줄 유니폼을 만들었어요. 당시 소련은 금메달 80개, 은메달 69개, 동메달 46개로 2위 동독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며 그들의 위세를 온 지구에 알렸고, 두 줄임에도 불구하고 소련 유니폼의 원조는 아디다스라는 게 전 세계에 소문이 났어요. 그때부터 소련인, 러시아인들의 아디다스 사랑이 시작됐어요.
이 차에도 아디다스, 집에도 아디다스, 탱크에도 아디다스는 이게 왜 있는 거지? 고시아도 그 아디다스 키즈 중 하나였고, 고시아가 그의 브랜드에 녹여내려는 포스트 소비에트 무드, 90년대 향수를 재현하는 데는 아디다스 유니폼만한 게 없었겠죠. 그리고 2016년 공개된 고시아의 2017 AW 컬렉션에서 드디어 아디다스와 함께 축구 유니폼을 오마주로 한 상의를 선보입니다. 패션 심폐소생기였던 고시아의 축구 유니폼은 대히트를 쳤고, 나이키는 버지라블로 킴 존스를 앞세워 디자이너 하우스들도 축구 유니폼 전쟁에 참전을 선언해요. 베르사체는 $700짜리 풋볼 저지를 발매했고요. 돌체앤가바나는 자신의 쿠티르 컬렉션에서 마라도나의 유니폼을 오마주하기도 했어요. 영감의 원천을 자신이 자랐던 90년대 영국으로 꼽는 영국 디자이너 마틴 로즈는 스멀스멀 축구 냄새가 나는 옷들을 선보이다 2021 SS 컬렉션에서 본격적으로 축구 유니폼들을 오마주한 탑들을 내놓으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죠. 자신이 특히 응원하는 팀은 없다고 하지만 남자 형제들에 둘러싸여 자란 어린 시절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던 축구 이야기, 그들이 입었던 축구 저지에서 영감을 받은 거라고 하죠. 이 마틴 로즈의 축구 저지가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자 이제 진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축구 유니폼을 모티브로 한 의류를 발매합니다. 이번엔 하이 패션 브랜드 구찌와 손잡은 팔라스는 또다시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축구 유니폼의 실루엣으로 녹여내고, 발렌시아가와 아디다스의 협업이 포함된 2023 봄 컬렉션은 축구 유니폼 패션,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블로코어를 패션 트렌드의 최첨단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축구 유니폼으로 한데 모아진 시선은 당연히 패션 선도부장들의 시선을 자극했고, 그 효과는 대단했죠. 유럽발 축구 유니폼 문화가 곧바로 미국을 강타했고, 리아나와 에이셈 라키, 저스틴 비버, 킴 카다시안 등등의 패션 선도부장들도 축구 유니폼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제 축구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은 축구 경기장 안쪽의 문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멋쟁이들이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브랜드들이 축구 유니폼을 자신들만의 느낌으로 해석했고요. 패션은 이렇게 축구에게 축구 유니폼을 강탈해 갔어요. 이제 축구 유니폼은 블로코어라는 이름을 달고 유니폼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개인의 개성을 강조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어요. 축구 문화가 가진 힘, 그리고 그 깊은 역사 덕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고요. 미니멀에 지쳐서? 움직이기 편해서? 이 통기성이 좋아서? 유행이어서? 이 저마다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사실, 어쨌든 축구 유니폼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 그 팬들이 쌓아놓은 탑의 패션 피플들까지 가세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된 거죠. 무더운 여름, 앞으로 더 뜨겁게 타오를 블로코어 룩. 앞으로 어떤 모습의 축구 유니폼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갈까요?